우리 시간으로 주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정말 난이도 1짜리, 별 하나짜리, 그 어떤 페이크나 역정보가 전혀 없는 매우 쉬운 마감이었습니다. 그냥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에 못 미친 지표 실망이라서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반응의 월가도 실망 매물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만약에 고용이 잘 나왔어 봐요. 그러면 또 연준이 더 맘 놓고 인플레 때려잡는 데만 열중할 것이고, 그러면 이 금리 인상도 쉽게 안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썸머랠리의 피로감은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죠.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비농업 고용이 18만 7천 건 증가해서 예상치 20만 건 밑돌았고, 반면에 실업률은 3.5%로 당초 전망치 3.6%보다는 낮았지만, 문제는 시간당 임금이 또 예상보다 높은 33달러 74센트까지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앤더슨 캐피탈 리서치 대표는 이번 고용지표가 예상에 조금 미진하긴 했는데, 이걸로 이제 투자자들이 연준 추가 금리 인상을 이게 자극할 만한, 연준이 금리 인상 서두를 정도로 경기가 과열은 아니라는 이런 일부 안도감을 제공받았고, 또 실업률은 지금 더 이상 떨어질 여력이 없이 바닥권에 딱 붙어 있는데, 요걸 이제 저항을 깨고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확률보다는 다시 여기서 뭐 기술적이든 뭐든 자율 반등이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가 머지않은 미래에 연준 금리 인상 종료를 불러올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NX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제이콥스는 이번 7월 고용지표상 고용 증가는 예상 미달인데 시간당 임금은 더 올라간 게 7월이라는 어떤 계절성, 그러니까 휴가철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많이 가가지고 뭐 일자리, 특히 이제 임시직이나 알바들도 아유 그냥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잡서치 하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임금이 살짝 더 올라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지역 축제만 가도 빈대떡 한 장에 3만 원 받는데 뭐 이런 게 다 이제 휴가철 어떤 임금 인상까지 다 불러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를 보니까 오는 9월, 11월, 12월 FMC 이제 올해 3번 남았는데, 이 3번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전혀 일관성이 없이 막 그냥 들쑥날쑥 마음대로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고용지표는 재료로서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인데, 그나마 나스닥은 전날 실적 발표한 아마존이 본장에서 8.27% 급등 나오면서 아마존 그건 사랑이었던 게 확실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 전체 그 하락세를 방어해줬고요. 또 애플이 뭐 실적 실망 이번에 나왔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까지 전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감소인데, 이것 때문에 애플이라는 그 대형주가 4.8% 빠지는 가운데서도 퀄컴, AMD, 인텔,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그 하락분을 메꿔준 거. 그래서 나스닥이 0.43% 하락으로 마친 거. 이게 이제 당장 우리 월요일 증시 개장에는 나쁘지 않은 정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 뉴욕 증시에서 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고, 이름 자체가 미국산 초전도체, 바로 그 종목. 여기서 주말에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상온 초전도체 LK99 이게 뭐 메이드 인 코리아긴 한데, 마치 이제 해외에서 하는 요리 경연대회에 우리가 참가한 것처럼 이걸 맛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인 이런 상황이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과학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은 사실 뭐 노벨상 완전 면제, 그리고 노벨상 방어율 0%, 이게 말해주듯이 약간 좀 과학계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마이너다 보니까 해외에서 검증을 해줘야 이게 비로소 찐 성과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해외 시각의 바로미터로 요즘 활약하고 있는 게 바로 나스닥 상장사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란 말이에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한전처럼 여기 그 종합 전력 서비스 기업이라서 딱히 초전도체 관련 기술에 뭐 특화된 종목은 아닌데, 그냥 지난주부터 우리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 외국인 매수 매도에 있어서 일종의 바로미터 내지는 어떤 신호 등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르면 외국인들이 다음날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들 비중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난 목요일에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이거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니까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페이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60%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26% 급락하면서 전날 상승분 절반을 토해냈고, 그게 이제 보니까 우리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바로 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주말 7.4% 반등에 성공하면서 초전도 체면치레 정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급락 또 나왔으면은 초전도 체크아웃 하면서 완전히 방 빼는 거였는데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당장 월요일장에 지난 주말만 해도 약간 양치기 소년 취급받아서 조금 매도세에 시달렸던 초전도체 관련주들한테는 천만 다행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사실 뉴욕 증시 금요일장 그 오전장에는 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거의 40% 급등 나오다가 아무래도 지금 이게 좀 핫 이슈다 보니까 주말에 또 어떤 나라 어떤 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검증 결과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거에 이제 대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7.4% 상승 마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역시 LK99 문명 발상지인 그 한반도에서 금요일 밤에 나온 발표 덕분이었다고 보는데, 한국에너지공대, 이게 한전공대라고 처음에 불렸던 여기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연구 협약을 맺었고 자기들도 LK99 검증 작업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여기는 퀀텀 측에서 LK99 샘플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의 건덕지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예를 들면 마라탕을 생판 듣도 보도 먹도 못한 사람이 레시피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랑 시식을 해보고 이미 맛을 아는 사람이 레시피에 따라서 똑같이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작업이 수월하겠습니까? 그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거기도 신약 승인 검토 기간만 평균 200일 걸리고요. 유럽의약청 EMA는 평균 426일인데요. 이런 정말 상온 초전도체라는 기존의 그 이론에서만 존재하던 물질을 검증하는데 아무리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며칠 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LK99 그 이름 L 이니셜 주인공인 이석배 박사팀은 아마도 한 달 정도면 어디든 하여간 해외든 국내든 레시피대로 마침내 어떤 연구기관이 LK99 완성했다는 소식이 들릴 거라고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LK99 관련해가지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굵직한 검증 성과들이 잇따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런하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이버가 왜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놓은, 참 이거 다분히 악의적인데 2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공개하면서 그거랑 동시에 네이버 웹툰 분할 상장 발표, 바로 이 이슈가 주말에도 계속 시끄러운데요. 이거 뭐 어느 날 여친이 나한테 명품 시계를 선물로 줬어. 그래서 막 감동받으려는 찰나에 알고 보니까 그 여친이 내 차를 강원랜드 전당포에 팔아먹었대. 이거 절대 실화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K증시 기업들은 돈 잘 벌면 물적 분할, 돈 못 벌면 유상증자 때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또 엉뚱한 신사업 한다고 전환사채 남발하고. 아니 지금 구글 모회사 그 알파벳은 구글 그 자체 검색 서비스랑 광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또 로보택시 만드는 웨이모, 거기다 결정적으로 유튜브도 지금 분할을 안 했고 상장은 안 했다고. 그리고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주도 인스타 상장 안 시키고 그대로 그냥 메타 사업 분야로 안고 가잖아. 분할 안 하잖아요. 하여튼 네이버 이번 2분기 실적은 일찌감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 많이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물 타서 빠져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실적 나오기 전부터 많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 결과 이번 썸머랠리에서 진짜 조용히 강한 주가 상승 네이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야말로 그 선생님이 짜장면 사준 다음에 곧바로 다른 학교 강제 전학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놈 K증시에서는 떨줍 올 8만이 살 길인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는데, 근데 이게 우리 K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평행이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하여튼 주식은 위험자산이 맞다니까요. 하여튼 그 니콜라라고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제조사 있죠. 한때 사기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주가는 1달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50센트까지. 그래서 뭐 상패가 되네 마네 했다가 최근에 드디어 수소 전기 트럭 대규모 계약 공시를 띄우면서 그래도 결국 만들어내긴 냈네, 이런 환호와 함께 주가도 1달러 초반에서 일주일 만에 3달러까지 거의 3배 급등했죠. 근데 갑자기 이 니콜라의 CEO 마이클 로시엘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에 토요일 새벽 니콜라 주가 한 방에 30%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요 니콜라의 창업자 겸
초대 CEO는 트레버 밀튼이라고 이분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존재였는데 이 양반이 작년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CEO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당시 혐의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니콜라 수소 트럭이 충분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미 완성된 기술인 양 내리막길에서 주행 퍼포먼스 그 쇼를 했다가 이게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후임으로 온 니콜라 CEO가 그 마이클 로시엘러 이번에 사퇴한 이분은 뭐 아예 자동차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고 뭐 지금까지 커리어 패스를 보면은 폭스바겐, 미쓰비시, 오펠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커리어가 뭐 화려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니콜라 CEO로 오면서 수소 트럭 기술 완성에도 힘쓴다고 했었고 최근에 영국 바이오테크사라는 수소차 제조사하고 또 미국 물류 서비스 업체 JB 헌트 등등 여러 건의 대규모 계약도 성사를 시키면서 이분이 니콜라 주가 급등에도 이제 최근 일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벼랑간 때려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분은 유럽에 살고 있는 가족이 몸이 아파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긴급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 마이클 로시엘러 사임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동시에 니콜라 이 주식 유상증자를 또 표결로 이사회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니콜라 수소트럭 양산 이거 또 구라 아니냐 혹은 이번에 마이클 로시엘러 나간 이유가 뭘까 이 사람 나가면서 어떤 무자본 M&A 세력이 니콜라 인수하고 그 자금 땡기려고 유중 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설거지만 남은 거 아니냐. 니콜라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진짜 덥네요. 냉면을 먹으면서도 땀이 나더라고. 그냥 아구만 움직여도 땀이 나. 자, 초전도체 전도사가 전해드리는 최신 상온 초전도체 LK99 검증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헐리우드 스타일로다가 그럼 나쁜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헐리우드 영화에서 꼭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그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제 나쁜 소식부터 말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나쁜 소식이랍시고 너는 지금 죽는다고 빵 하고 총 쏴서 해버리면은 좋은 소식은 못 듣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나쁜 소식이 뭐냐면 지금 이제 네이처지라고 현존하는 과학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지 여기서 이번 LK99에 대해서 뭐 검증까지는 아니고 소개 정도의 온라인 기사를 올렸는데요.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발견이 나름 센세이션 그러니까 이제 획기적인 거는 맞는데 리플리케이션 즉 재현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게 아쉽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는 우리 LK99 그 연구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다 하는 말이죠. 그냥 레시피를 공개한 것도 그럼 알고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이제 연락이 실험하다가 어쩌다가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연찮게 LK99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시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레시피를 공개해버린 거 아니냐. 하여튼 그래서 이 네이처지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 연구소들이 지금 그 레시피대로 실험을 진행 중인데 특별한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과학이란 거는 어떤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랜덤이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적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일요일 새벽 중국 틱톡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LK99 그 상온 초전도체를 그대로 재현한 물질이 중국에서 탄생을 한 건데 일단 뭐 표절이나 도둑질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보시는 대로 여기 LK99다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만든 물질 이름을 달았고 보시다시피 상온 상 앞에서 확실하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 아니 왜 하필 영상이 올라오는 데가 그 틱톡이냐 그거 애들 장난치는 영상 올리는 그런 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실험을 한 사람의 신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국 우한대학교 재료과학
경영학과의 장시향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게 현재 조회수가 지금 5억 뷰가 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이름만 올려놨으면 벌써 이거 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혹시 본인이 못 봤으면은 조회수 5억 뷰면은 주변 사람 누구라도 알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틱톡은 물론이고 다른 뭐 인스타나 SNS 다 철저하게 실명 가입만 가능하게 돼가지고 이런 걸 주작하다가 잘못 걸리면은 공안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한대학교가 있는 우한 여기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라고 했던 그 지역 아닌가? 그러면 이제 거기 우한대학교 연구팀 과연 믿을만한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우한대학교가 중국에서 5위 그리고 아시아 전체 20위 그리고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나름 명문 공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갑니다. 자, 일단 내일 월요일로 한 주 시작을 하면서부터 또 그놈의 새만금 잼버리 이슈는 지긋지긋하게 올라올 걸로 예상되는데 우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삼성도 지원에 동참하면서 더 이상 집에 가겠다는 국가는 이제 잘 붙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새만금에서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또 각종 해충들에 의한 질환, 거기다가 지금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주는 이러다가 부산 엑스포도 물 건너간다. 그래서 증시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 그리고 이번 이 새만금 잼버리 참가하려고 온 전 세계 학생들이 사실은 K-팝에 다 낚여가지고 여기 한반도까지 찾아온 건데 그런 부작용을 좀 잘 엔터 쪽에서 케어가 돼야죠. 그다음 이제 주말에도 묻지마 범죄 의심 사례가 계속 발견돼가지고 지금 치안 당국은 완전히 비상 대기 상태인데 그 더운 날씨에 이거 방검복에다가 뭐 각종 장비 착용하고 얼마나 지금 더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도 나발이고 자비 없이 엄격한 법 적용 필요한 때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영화 마동석 캐릭터에 비유해가지고 한동훈 테마주들이 지난 금요일장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 한 장관께서 주말에 입장 표명을 통해서 뭐 사형제 집행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사형제 밀어붙이면은 유럽 연합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한 EU FTA 깨질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 수출에 타격 입는다고. 그래서 사형 집행 못 한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K 증시에서 한동훈 바람은 잠시 멈추게 됐다 이거죠. 자, 내일 먼저 정부 일정은 전력 수요 피크 앞두고 핵심 설비 상황 최종 점검. 이게 이제 월요일자에 딱 그 대기하고 있는데 뉴스 플로우에 마침 타기도 좋죠. 이제 여름철 뭐 전력 수요 피크는 이번 주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당연히 스마트 그리드, ESS 그리고 이제는 폐배터리 재활용 테마까지 여기 전력 송전 이쪽에 포함되죠. 이어서 내일 환경부는 이제 한반도에 태풍이 올라오는 시즌 됐는데 지난 홍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국 하천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증시에 홍수 관련주들한테는 뭐 좋은 재료죠. 다음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조치 관련해서 반려동물에도 이거를 이제 확대합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자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에서 뭐 조류를 키우는 그런 뭐 구간조 앵무새 그 반려동물 얘기가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전부 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생 고양이나 아니면 들개 같은 것들이 비둘기나 참새 같은 거 잡아먹었는데 그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됐다 그래서 그 강아지, 고양이를 타고 또 그래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공원 갔는데 공원에서 둘이 뽀뽀하다가 옮겨가지고 그게 나한테까지 오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올 수 있다는 이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거죠. 다음 내일 과기부가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다누리가 그거죠. 작년 12월 달에 발사 성공했던 국내 최초 달 탐사선. 자,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반도체 팹 리스 기업 파두가 상장하는 날이고 다음 빅텐츠 이게 이제 빅토리아 컨텐츠 줄임말인데 여기 대표작이 발리에서 생긴 일하고 그것도 청춘의 덫 그 제작한 컨텐츠 기업이라고 해요.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현재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데 이번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서 공모 청약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는 그냥 기업명이 다 말해주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데 필요한 센서류 제조사죠. 여기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여기는 들어갑니다. 자,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아예 이번 주 나올 일주일치 뉴스를 한꺼번에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